디디와 정태용의 한국생활 요모조모. 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용입니다. 한국생활 요모조모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두 사람이 한국 생활의 요모조모를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의 주제 뭐였죠? 오늘의 주제는 가을의 계절이란다. 독서의 계절이죠? 네, 가을. 네, 가을이고 가을은 네. 독서의 계절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제는 독서입니다. 맞아요. 날씨가 벌써 선선해졌어요, 많이. 가을이 찾아왔고, 가을 하면은 생각나는 키워드들이 몇 개 있는데, 뭐 밥맛이 있는, 음식이 맛있는 그런 것도 있고, 독서도 있죠. 그래서 독서에 대해서 오늘은 요모조모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번 퀴즈 정답자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 많더라고요, 그 정답자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냥 화면에 띄워드리려고 하고요. 정답은 3번 아이유였습니다. 저희가 추천하지 않았던 가수는 아이유였고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 화면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고 오늘 이번 주 퀴즈 또 바로 이야기해볼게요. 오늘 퀴즈는 문제는 이겁니다. 디디와 태용쌤이 오늘 언급하지 않은 책은 뭘까요? 예요. 그러면 첫 번째, 손원평 작가님의 아몬드. 두 번째는 정세랑 작가님의 보건교사 아는영. 세 번째는 기시미 이치로 작가님의 미움받을 용기. 네, 이 세 가지 책 중에서 저희가 뒤에 이야기하지 않은 책은 어떤 책인지 아래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하여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건데요. 태용쌤은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쵸? 많이 안 읽습니다, 요즘 사실. 지하철에서 맨날 책 읽는 거 아니었어요? 지하철을 많이 안 타서 안 읽습니다. 아, 어디 안 가시는구나. 네, 요즘 집에만 있어서. 아, 맨날 지하철에서만 읽는데. 그렇죠. 아니 뭐 장난이고요. 장난이고요. 네. 네, 요즘 가끔 쉴 때 읽어요. 근데 따로 뭐 시간을 내서 읽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냥 너무 피곤할 때 음. 좀 조용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가끔 책을 읽습니다. 뭔가 영상을 보거나 하지 않고 좀 조용히 차분하게 있고 싶을 때 네. 책을 읽으세요. 그럼 언제 마지막으로 읽으셨어요? 언제였더라? 아니, 가물가물. 가물가물하네요. 아니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아,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네. 사실 저도 진짜 책을 안 읽거든요. 음, 그런데 올해 들어서 책을 읽기 시작해서 오늘 간신히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책 종류가 엄청 많아요. 뭐 소설, 자기계발서, 에세이, SF 소설도 있고요. 시들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비즈니스 할 때 필요한 책들, 아니면 지식을 얻기 위한 책들도 있죠. 뭐 경제, 경영, 과학, 역사 이런 책들도 있는데, 태용쌤은 어떤 책을 주로 읽으시나요? 저는 요즘은 소설책을 읽고 소설책을 또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 그런 뭐 경제 지식, 음. 뭐 자기계발서 이런 거에 엄청 빠졌었어요. 오, 네. 그래서 진짜 많이 읽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된지는 잘 모르겠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요? 네. 그 책으로 읽는 거랑 진짜 제가 행동하는 건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그 순간뿐인 경우가 많죠. 맞아요. 막 의욕 맥스 됐는데 책 딱 덮으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네. 그런 게 있긴 하죠. 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약간 책 읽을 때만 뽕이 차오르고 그리고 진짜 뽕이 차오르고. 책 덮고 할 일 해야 하면은 좀 기운이 죽고. 자기 계발서들이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읽어줘야 돼요. 좀 그런 뽕이 필요하다 할 때는 한 번씩 읽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소설을 주로 읽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장르는요? 장르는 저는 좀 뭐 영화 드라마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뭔가 스릴이 느껴지거나 음. 뭔가 긴장이 네. 있는 그런 소설을 좋아합니다.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읽고 네, 있는 책 그러면 스릴 있는 책이에요? 있어요. 뭔가요? 지금 사실 읽는 책이 세 개가 있거든요. 네네. 저도 막 여러 가지 읽어요 한 번에.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소설책인데 네. 여기 아 예쁘다. 예쁘다. 그렇네. 엄청 예쁜데요? 새삼 보니 표지가 휘황찬란한데요? 반짝반짝 예쁘네요. 음. 네. 제목은 원더풀 랜드라는 책이고요. 네. 이게 미국인 작가인가 캐나다 작가인가 더글라스 케네디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네. 이런 반짝이는 표지와 달리 음. 내용은 많이 어둡습니다. 되게 희망찰 것 같은데. 근데 잘 보면 네. 그 천사가 깨진 그러네요. 별을 품고 있어요. 그게 약간 유리처럼 표현한 거구나. 거울? 네, 유리? 네. 간단하게 어떤 설정의 소설인지 말씀드리자면 네네. 가까운 미래에 음. 그 미국 나라 있잖아요. 네. 미국. 그 미국이 반으로 갈라져요. 네. 남한 북한처럼요? 네. 네. 그래서 서부 동부. 그렇게 바뀌어요. 네. 그렇게 갈라져서 막 너는 어느 미국인이야 이렇게 막 싸우게 된 세상에 네. 그 주인공이 스파이인데 음. 그 어떤 일을 하러 이제 딱 그 중간 지역에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임무를 해야 되는데 그 임무가 자신의 이복 쌍둥이 동생 아니 이복 동생을 죽여야 돼요. 아. 네. 너무 싫은데요. 네,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을 죽여야 되는데 근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 이복 동생도 그 언니인 자신을 죽이려는 스파이예요. 오. 그래서 그 작전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만나다니. 그렇죠. 과연 누가 죽을 것인가 그거네요. 흥미진진. 오, 재밌겠다. 그거 읽고 있고 또 어떤 거 읽고 있으세요? 그리고 다른 두 가지는 음. 하나는 마빈 해리스라는 작가가 쓴 음. 작은 인간이라는 책이고요. 작은 인간, 네. 네, 작은 인간 이 책은 왜 작은 인간일까? 인류학 책이거든요. 네. 좀 생소하죠. 네. 인류학이라는 건 우리 인류가 그 옛날에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호모 사피엔스 뭐 이렇게 진화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딱 그 옛날에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책에는 우리가 원시인 때 어떻게 살았고 그래서 원시인에서 지금의 우리가 될 때까지 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해서 조금씩 쌓였나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오, 흥미로운데 네. 지금 반 정도 읽으신 것 같은데 좀 그렇네요. 흥미로웠던 내용이 있었을까요? 흥미로웠던 내용 사실 책이 좀 지루해서 그렇게 기억에 남는 건 없습니다. 왜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좀 궁금해요. 그것도 좀 웃긴데요. 사실 이 책이 제가 지금 93년생이니까 제가 지금 만으로 31살이고 한국 나이로 33살인데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입학하는 숙제였어요. 그래요? 네, 무슨 느낌이냐면 그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중학교 졸업하고 겨울 방학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겨울 방학에 방학 숙제 같이 과제를 그 입학하는 고등학교에서 내준 거예요. 이거 다 읽어 오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책이 몇 개 더 있었어요. 지루한 책을? 네. 네. 근데 안 읽었죠. 독후감도 안 썼고요. 네. 알고 보니 모든 전교생이 아무도 안 읽었어요. 실패한 숙제다. 근데 선생님들도 아무 기대를 안 했어요. 아이 뭐야?
아니 아무튼 그랬는데 형식적으로 했네요. 네. 네 근데 몇 년 전에 되게 그 한국에서도 화제가 된 아주 좋은 책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하나가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균쇠. 오, 들어본 적 한번 있어요. 네, 들어봤죠? 종균쇠. 네 그리고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가 쓴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아마 그 작가님은 얼마 전에 한국도 오셨을 거예요. 아무튼 근데 진짜 우연히 이 책이 생각나서 그냥 재미로 제가 책 사는 사이트에 검색해봤는데 이 책이 이 작은 인간 이 책이 그 총균쇠 사피엔스의 거의 프로토타입의 책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그 옛날에 나온 책인데 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놓쳤던 것을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그 큰 뜻을 좀 이해해보고 싶어서 읽기 시작했는데 네, 지루해서 머리에 남은 건 없군요, 아직. 네 그러니까 하나 남은 거 하나 있는데 지금 어떤 건데요? 그 사람이랑 오랑우탄 음. 막 뭐 침팬지 뭐 고릴라 이런 것들이 다르게 진화하고 우리가 그 원숭이가 아니라 인간으로 진화한 이유가 아마 팔 힘이 약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두 발로 서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팔이 네. 힘이 세면 네. 나무에서 매달려서 살 수 있고 응. 나무에 매달린 과일만 먹으면 되니까 음. 땅에 내려올 필요가 없대요. 왜냐면 땅에는 막 사자도 있고 뭐 위험한 동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그러지 않아서 그냥 걸어 다니면서 그 두 발로 생활을 하게 진화를 했다. 이렇게 기억이 신기하다. 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팔에 힘이 없긴 해요. 네. 그리고 우리의 뇌가 커진 이유도 그 우리가 그 우리 원시인 때 우리가 막 사슴 뭐 이런 거를 잡아서 고기를 먹으려면 쫓아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빠르지 못한 대신 오랫동안 뛰어가서 잡아야 했대요. 근데 그러려면 뇌가 커질 수밖에 없대요. 아? 그 긴 시간 몸을 써야 하면 뇌가 커야 그 몸에서 땀을 잘 배출할 수 있다고. 죄송합니다.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렇다. 네, 아무튼 그렇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뇌가 커졌다. 네, 인간의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혀 있네요. 네, 네. 꼭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 읽을 겁니다. 작은 인간. 네. 또 세 번째 책은요?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찰스 pet졸드라는 분이 쓴 네. 그 코드라는 책입니다. 오, 멋지다 이것도. 네, 코드라는 책인데 이 책 진짜 잘 쓴 책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일단 어떤 책이냐면 뭐 코드 이름이 코드라서 뭐 프로그래밍 책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그 진짜 옛날에 최초의 컴퓨터가 만들어지기도 좀 전에 네. 그 어떻게 해서 이 전기를 사용해서 뭐 기계를 만들고 무슨 전기 뭐 서킷 회로를 만들고 네. 그렇게 해서 그것들이 막 뭐 버튼을 뭐 어떻게 만들고 해서 컴퓨터까지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정말 비교적 쉽고 자세히 알려주는 책이에요. 아, 그건 프로그래머 분들께서 좀 많이 읽는 책인가요? 꼭 프로그래밍이랑 관련 있고 네. 네, 프로그래머 분들은 많이들 아시는 책일 거예요. 가끔 궁금하잖아요. 컴퓨터는 어떻게 컴퓨터의 일을 하지? 이렇게 어떻게 막 이런 일들을 하지? 네. 가끔 저도 그런 게 궁금해서 봤는데 이 책이 좀 그런 걸 알려주더라고요. 아, 그걸 좀 너무 어렵지 않게 잘 풀어서 써줬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소설 하나에, 기술적인 거 하나에, 인류학 책? 네, 다 다르죠? 되게 다양한 걸 읽으시네요. 네. 저는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미움받을 용기 책 추천을 받아가지고 읽고 있고, 책이 되게
읽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 책 읽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초보자들이. 문장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등장인물이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뭔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이고 한 명은 모든 걸 깨달은 그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둘이 대화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하는 책이라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술술술술 읽히고 아마 한국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읽기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쉬워서. 좀 와닿았던 부분이라던가 있나요? 와닿았던 부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근데 이게 전체적인 메시지인데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그 청년은 변할 수 없다고 해요. 절대로.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있고 막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건 있어요. 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 모든 걸 깨달은 할아버지는 사람은 변할 수 있는데 변하려는 용기가 필요한 거다. 그 용기만 있으면 변할 수 있다. 누구든지 뭐든지. 그래요? 그런 이야기예요. 디디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좀 중간까지 읽었는데 저는 많이 공감하면서 읽고 있어요. 아, 그치. 변할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된다는 거야? 하는 걸 계속 뒤로 가면 알겠지? 하면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읽는 중입니다. 저도 예전에 읽어봤거든요. 그 책을. 어떠셨어요? 한 5, 6년 전쯤에 읽었는데 네. 그냥 뭐 되게 자연스럽게 읽히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제가 그때 어떤 그 존에 있었나 봐요. 네. 뭐야 내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나는 이미 그 할아버지잖아. 이런 뭐 거였구나.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하지? 이렇게. 오, 그래요? 근데 아까 그 디디님이 말씀해주신 그 질문 있잖아요. 이거 약간 오프 토픽인데 네. 저는 저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네. 무슨 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변해요. 음. 그리고 용기가 없어도 자기도 모르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변하기 싫어도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그 질문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한 가지는 네. 나는 바뀔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남을 바꿀 수는 없어. 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 책에도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남과 타인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자라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다시 또 존에 진입한 것 같네요. 진짜 더 이상 배울 게 없네요. 인류학 공부할 만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기계발서 졸업하셔도 될 것 같네요. 죄송해요. 요거 읽고 있고 그리고 Die with Zero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영으로 죽어라. Die with Zero. 이게 한국어로는 번역이 역전하는 법이라고 번역이 돼요. 전혀 다르죠. 번역이 좀 아쉬운데 작가님은 빌 퍼킨스라는 작가님이고요. 이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흥행을 못한 것 같은데 베스트셀러에 외국에서 막 많이 올랐다고 해서 보게 됐어요. 요 책은 그냥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과 돈, 경험 이런 것들을 죽기 전에 다 쓰고 죽어라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런 주장을 막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은 비판? 아니면 뭐 그런 걸 들어왔대요. 예를 들면 아니 그렇게 욜로처럼 맨날 돈만 쓰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또 대답? 질문에 대한 대답? 이런 것도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욜로 하려고 지금 일본에 계십니까? 맞아. 이거 찍는 게 지금 일본 가기 전에 미리 찍고 있는데 진짜로 이 책을 보고 비행기표 끊었어요. 그래요? 네. 오. 근데 문제는 이제 위험한 책이네. 이 책이 앞쪽에는
돈 지금 써. 젊을 때 써. 이런 설마? 내용이고 뒤쪽은 네. 좀 안전한 그런 장치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앞에만 읽었다는 거 아직. 아 그렇구나. 다 읽고 생각해보지. 근데 그 앞이 너무 와닿아서 맞지? 그렇구나. 지금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을 때 가야지 하는 그 생각에 예매를 해버렸지 뭐예요. 아, 네, 아유, 그래요. 원래 몸에 안 좋은 게 좀 맛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메시지도- 먹으려고요. 메시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인생이 재미없는 사람들 요즘 그런 사람들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루한 그리고는 제가 최근에 산 책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책들을 내가 주로 읽는다 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책은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네. 자기계발서고요. 그리고 이거는 Zero to One이라는 책이라서 피터 티엘이 쓴 책이죠. 보셨어요? 읽었죠. 우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유명하다고 해서 샀고요. 네. 그 그리고- 페이팔의 창업자가 쓴 책입니다. 아 그렇군요. 모르고 샀어요. 네. 다음은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이건 비즈니스 책이에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 나온 지 꽤 오래된 책 아니에요? 그래 보이죠? 그런 것 네. 같아요. 음. 하지만 아직 읽지 않았고 음흠. 제가 또 올해부터 책을 읽기 시작한 이유가 알랭드 보통 때문이었어요. 네. 알랭드 보통이 심리학 책인데 소설처럼 써놓은 책이에요. 음. 요거 읽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에 관련된 건 거의 다 읽었고 최근은 불안, 앵자이리 이거 샀어요. 혼자 있는 시간의 힘? 네,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원래 많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힘을 좀 얻으려고 하는 건가요? 혼자 일을 하다 보면은 즐거운데 가끔 외로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고독과 외로움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를 알고 싶어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랑 심리학 책을 좀 많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책을 보실 때 종이책을 보시는 편인가요? 태용 쌤은? 네. 전자책은 잘 안 읽어요? 원래 안 읽었는데 음. 예전에 방글라데시 가면서 네. 거기서 한국 책을 많이 못 구할 수 있으니까 전자책을 가지고 갔었어요. 네. 그 전자책 리더기 네. 있어요. 그걸 리더기도 있어요. 그 누나한테 빌렸어요. 네네네. 그 지금은 돌려줬고. 음. 근데 뭔가 아쉬워요. 역시 그렇구나. 이 네, 종이책으로 읽던 사람들한테는 네. 책으로 읽는 느낌이랑 많이 달라요. 그리고 어디 뭐 연구 결과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종이책으로 보는 거보다 전자책으로 보는 게 머릿속에 오래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대요. 무슨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걸까요? 더 빨리 잊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라도 읽는 게 좋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안 읽는 네. 것보다는. 안 읽는 거보다는. 종이책은 뭐 앉아서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좋은데 지하철 같은데 서서 갈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전 전자책으로 봐요. 핸드폰으로요. 네, 핸드폰으로. 와. 근데 미용실에서 저번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머리를 박고 있었는데 그 미용사분이 진짜 집중력이 대단하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네. 핸드폰이 알림이 계속 오잖아요. 다른 뭐 인스타그램 메시지나 카톡 알림이 오니까 거기에 방해가 되기 쉽대요. 맞네요. 근데 저는 알림이 안 와서 그냥 집중해서 읽을 수 있던데요. 그렇구나. 음. 근데 저는 핸드폰으로 전자책을 안 읽는 이유는 음. 배터리 빨리 닳을까 봐. 핸드폰 바꾸세요.
아니 그래도 원래 핸드폰이 네. 그 화면 디스플레이가 배터리 소모가 제일 심하잖아요. 근데 종이책 별로 안 떨던데요? 아 그래요? 영상이 빨리 따라요. 아, 영상 재생이.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전자책 그 배경이 흰색이잖아요. 막 네. 밝은 색. 네. 그러면 빨리 안 달아요? 괜찮아요? 그게 다운로드 된 책을 그냥 켜놓는 거, 사진 띄워놓는 거랑 똑같아서 빨리 닳진 않아요. 아 그냥 제 핸드폰이 많이 오래됐나 봐요. 태용쌤은 인생책 있으세요? 인생책 있죠. 어떤 거예요? 인생책 소설책인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여러 번 얘기한 장강명 작가님이 쓰신 음. 표백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표백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되게 좀 어두운 소설이고 그것도 되게 막 긴장감이 있는 소설인데 제가 우연히 그 책의 어떤 한 부분을 그 옛날에 페이스북에 그 누가 그 부분을 올린 글을 보고 그 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책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는데 네. 제가 책을 읽고 재밌다고 느껴본 처음 경험을 시켜줬어요. 좀 문장이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그 책을 이해됐어요. 읽고 책을 읽는 경험이 재밌다고 처음 느꼈어요. 저한테 이 알랭드 보통 책 같은 거네요. 그렇구나. 네, 그렇게 아니 소설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느꼈는데 봐야겠는데요? 네. 근데 왜냐면 왜 특히 제가 더 그렇게 느꼈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책을 좋아해 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친척 집에 있는 막 두꺼운 뭐 책 모모 맞아요. 모모 뭐 아니면 뭐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연금술사 뭐 다들 이런 있죠. 거 맞아요. 그런 거 다들 읽었던 거 좀 멋있어 보이는 거 그런 거 막 억지로 막 읽었거든요. 억지로 그 책 읽는다는 것에 그 재미를 좀 느껴보려고 했는데 다 사실 못 느꼈었어요. 근데 그 장강명 작가님의 표백을 읽으면서 와, 책 읽는 거 진짜 재밌다. 처음 느낀 거예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이것도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네. 그 재밌는 책 찾는 법. 네. 꿀 강의다. 네. 네. 일단 당연히 좋은 방법은 그 작가님이 쓰신 다른 책들을 찾아서 읽어보는 거겠죠? 네. 일단 내가 책의 재미를 알았는데 그 네. 뒤로 또 재밌는 책을 찾는 법인 거죠? 네네네. 네. 저는 제 경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장강명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 다 합쳐서 3개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되게 초기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세 책을 다 읽었어요. 그 다 읽고 와 재밌다 했는데 근데 또 찾아낸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네. 그 장강명 작가님이 표백 그 책으로 꽤 유명한 그 문학상을 받았거든요, 국내에서. 네. 그 한겨레 문학상이었나? 한겨레 문학상. 정확하진 않은데 네. 아무튼 그런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 문학상이 막 뭐 20 몇 회까지 되어 있는 상이었어요. 그러면 그 이전 해 그 상 탄 책들도 재밌겠지? 생각해가지고 또 그 상을 탄 다른 책들도 읽어봤는데 네. 근데 또 장강명 작가님의 책이랑 똑같은 재미는 아닌데 그래도 또 다른 작가님의 개성을 느끼면서 책 읽는 재미를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수상작. 맞아요. 수상작. 같은 수상작을 찾아보기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영화 볼 때도 넷플릭스에서 뭐 볼지 모르겠을 때 그냥 뭐 아카데미 상을 받은 영화에서 눌러서 보면 대충 다 재밌거든요. 맞아요.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소설 읽는 재미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직 모르는 딱 그 단계거든요. 모모, 연금술사 아무리 봐도 뒤로 안 넘어가요. 네, 그렇게 막 가슴을 울리지 않아요. 아직 표백을 내가 못 만난 거였나? 그렇죠.
그 정도면 저 진짜 봅니다. 표백. 네. 네. 그래서 인생책이 뭐냐라고 하면 음. 뭐 인생책에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겠지만 네.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제 인생책은 표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좋은 추천 감사합니다. 다들 소설의 재미 모르겠다 하면은 아직 표백을 못 만나신 걸 수도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저는 인생책 하면은 그렇게 인생책이라고 할 만큼 많이 데이터가 없긴 하지만 태용쌤처럼 처음으로 책을 재밌다고 느끼게 해준 게 알랭드 보통 책이었어가지고 음. 그분 책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책 이름은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이라는 건데 이 책이 알랭드 보통 책이 재밌는 거는 저는 디테일 같은 걸 좀 좋아하거든요. 뭐 네. 어떤 작품을 봐도. 근데 그런 디테일한 약간 귀엽고 개그 같은 걸 살짝씩 섞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책 한 권에 한 5부분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걸 찾으면서 보는 게 재밌었어요. 어떤 디테일이에요? 뭔가 누구나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거를 되게 가볍게 뭔가 그림을 그려놓는다거나 그림을 그려놔서 설명을 해준다거나 설명을 못하겠어요. 보여주시려고요? 네, 이거 보여줄게요. 갑자기 책에 이렇게 수식이 나와요. 수식. 네. 보이나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확률 이렇게 내가 운명적인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서 혼자 되게 설레하면서 그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굳이 안 넣어도 되잖아요. 이런 수식 같은 거. 네. 근데 이런 거 혼자서 막 해보면서 이런 뭐 100만 분의 1 확률로 우리가 만났다니 막 하는 이런 거? 이런 작은 포인트들? 오. 이게 좀 신기했어요. 그게 소설이에요? 소설이에요. 뭐 어떤 그렇구나. 여자랑 남자가 만나서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 심리를 막 풀어서 쓰는 소설? 그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님이 그런 장르, 그런 그 주제의 소설을 되게 많이 쓰나 봐요. 사랑이라는 주제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현실 사랑도 잘 하시겠네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이분은 결혼을 하셨을까? 과연? 이런 그러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결혼 잘 하셔가지고 뭐 아이 낳고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보여지는 걸로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주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가지씩 추천해 볼까요? 저도 한번 읽어본 소설인데 정세랑 작가님의 지구에서 한 아뿐이라는 소설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 아뿐이요? 네, 원래 지구에서 하나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주인공 이름이 한아예요. 뭐 김한아, 뭐 정한아 이렇게 성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네네네네. 네, 그래서 only 네, 하나. 그렇죠. 그래서 그 지구에서 한아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런 제목의 책이고 어떤 내용이냐면 SF 로맨스라고 해야 하나? 좀 되게 특이해요. 설정이. 네. 그 하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뭐 되게 막 뭐 환경을 되게 중요시하고 뭐 재활용 뭐 잘하고 이런 주인공이에요. 네. 근데 어느 날 우주에서 그 환경을 아주 중요시하는 외계인이 지구에 내려와서 그 하나를 만나러 와요. 네. 그래서 그 둘의 로맨스 소설이거든요. 외계인과의 로맨스? 네. 네. 근데 외계인이 겉보기에 외계인처럼 생긴 건 아니에요. 설마 김수영 같이 생겼어요? 아마 그건 아니고 이거 얘기해도 되나? 스포일러는 아닌가? 초기 그러면 설정이라 얘기하지 상관없나? 마세요. 네네. 그러니까 외관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어떻게 생겼는지. 네네네. 사람 재밌겠다. 모습이에요. 사람 모습. 그래요? 네. 근데 이걸 고른 이유는 네. 내용이 막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네. 딱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 그게 다예요, 그냥. 아, 그리고 그렇게 막 책이 엄청 길지 않아요. 오, 재밌겠는데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엔 엄청 막 큰 갈등도 없는 것 같고. 아, 그냥 편하게 네. 술술 읽을 수 있는 책이구나.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따뜻하고 좀 귀엽고 네, 좀 아기자기한 그런 좀 편안한 소설이라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지구에서 하나뿐 요거 네. 추천해 주셨고 저는 에세이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몇 번 저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튼 시리즈가 있어요. 아무튼 시리즈. 네. 아, 알아요? 아무튼 현수동. 아무튼 외국어 뭐 아무튼 아닌가, 산책 그러면? 이런 네. 식으로 네. 현수동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닌가? 네. 아무튼. 아, 현수동 없어요. 무슨 책 보신 거예요? 아니구나. 뭐 아무튼 비건, 아무튼 네. 발레 이런 식으로 그 시리즈로 있고 작가분들이 다 달라요. 자기 관심사로 적은 거예요. 아무튼 현수동이라는 장강명 작가님의 책이 있습니다. 지독한 장강명 팬. 그렇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 주제가 아주 다양해요. 음. 뭐 원하는 주제, 내가 관심이 가는 주제로 보면 되고 이 책들이 다 엄청 얇고 에세이란 말이죠. 제가 어디서 배웠는데 에세이가 1인칭이잖아요. 내가 겪은 걸 쓰는 거니까 그게 가장 읽기가 쉽대요. 처음에는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랬다로 다 문장이 되어 있어서 처음 시도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제가 재밌게 본 거는 아무튼 외국어였어요. 외국어 배우는 거 좋아하시면 그것도 술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어에 대한 에세이.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책 소개해드린 거 혹시 한국어 책 읽어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한국 왔을 때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아니면 이북으로 주문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책에 대해서 요모조모 이야기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로 하는 미니게임. 말로 하는 미니게임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영화 편에서 했던 그 스피드 게임 해보려고 해요.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서. 네. 근데 영화는 쉬웠는데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책으로 누가 더 빨리 많이 얘기하는지 해보려고요. 저번처럼 제한 시간 5초, 서로 5초 안에 책 이름 얘기해야 되고 테마 정해놓고 먼저 테마도 있어요? 테마 얘기해야죠. 예를 우와. 들면 뭐 5글자 이상, 뭐 SF 책 이렇게 해야죠. 네. 응. 와, 이렇게. 이거 우리 되게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얘기하다가 태용 쌤이 작가까지 같이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고. 작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작가는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스피드하게 빠르게 지나갈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테마 소설책으로 할까요? 소설책이요? 오케이. 후. 손을 들어주시고요. 소설책 알겠습니다. 5초 제한 시간입니다. 5초. 네네네. 5초. 먼저 하시죠, 태용 쌤. 저 먼저요. 네. 시작. 어린 왕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네. 표백. 모모. 호밀밭의 파수꾼. 소설책. 새로운 거. 새로운 거. 흥부와 놀부. 그게 뭐예요? 소설 아니에요? 흥부와 놀부? 전래동화예요? 전래동화 아니요 그거에서. 왜 어린 왕자 되는데 흥부와 놀부 안 돼요? 전래동화는 아니죠. 엄연히 출판된 그런가? 책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네네네. 진짜 4. 동물농장? 나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인간 실격. 그 소설이에요? 소설 아니에요? 그래요? 오케이. 아니 그 에세이인가? 몰라. 넘어가요. 아, 네네네. 편의점 인간. 있는 소설 맞아요? 그거? 네, 네 있어요. 아, 그래요? 일본 소설이에요. 어, 콤비니 오케이, 닌겐. 오케이. 달러구트 꿈의 백화점. 아, 그 내 책상 위에 지금 있는데. 아, 진짜요? 네. 오케이. 그러면 하나, 소설책이라 둘,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넷. 집중이 안 돼요. 모르겠어요. 5초 연장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아, 그럼 이번 라운드는 저의 승리입니다. 어렵다. 진짜 어려운데? 그니까요. 네. 흥부와 놀부? 아, 작은 아씨들도 있고 많은데 바보. 이게 딱 시작하면은 아무 생각 머리가 하얘져요. 맞아요, 맞아.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다음 테마. 네 글자 이상? 아, 글자 수로? 오케이, 네 글자 이상. 아,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저 먼저 해요? 네.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다. 네? 그런 책이 있어요? 네. 오케이. 힐링 에세이. 네네.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호모 도미난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했던 거 안 돼요? 네. 아까 라운드에서 했던 것도 안 돼요? 안 돼요. 연금술사 안 했죠? 오. 어떡해. 벌써 끝났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 반의 반. 30초 있어도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오, 오케이. 힘들었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원. 아, 뭐예요? 유발 하라리의 책입니다. 그것도. 해리포터. 오, 천재. 그쵸? 오, 반지의 제왕. 아이, 또 시작이야. 젠장. 오, 굿. 나 갑자기 확 많이 생각났어요 지금. 진짜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사. 젊은 베르베르의 슬픔? 오. 맞나요? 오케이. 네, 맞아요. 네. 그 이름을 말하는 게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네. 네, 저 왕좌의 게임 시리즈.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오. 나니아 연대기. 그런 거 다 책이에요? 네, 책 원작이에요. 전부 다. 진짜요? 예. 창문을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그 제목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창문을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이에요. 정확히. 그래요? 네. 오, 오케이. 그리스인 조르바. 둘 다 뭔지 모르네요. 처음 들어봐요. 그거 있는 책이에요.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집중이 안 돼요. 기권입니까? 기권할게요. 기권이 아니라 5초 지났어요. 저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3세판 좀 읽어야겠다. 네, 저의 두 승리로 끝났네요. 네, 그러면 뭐. 오늘 게임은 태용쌤 승으로 하고 동점 된 것 같은데요? 맞네요. 저번에 게임을 했는데 사실 너무 길어져가지고 편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없었던 걸로 치고 오늘 태용쌤이 이겼으니까 저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은근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이랑 할 거 없을 때. 지금 진이 다 빠지네요. 저도 진짜 네. 오늘 쓸 머리 다 썼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 생각해봐야 되는데 다음에 요모조모가 올라가는 게 11월일 거예요.
방금 브레인스토밍을 해봤는데요. 다음은 한국 생활 뭐 테마는 아니지만 저희 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튜브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에는 한국에서 유튜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유튜버의 삶이라는 주제로 요모조모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달 잘 보내시고요. 아마 다음 달쯤에는 태용쌤의 채널도 컴백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네요. 그때쯤에. 네. 그런 소식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용쌤 채널도 많이 들어주시고 저도 거기에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것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디디와 정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